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새벽 6시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TV조선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을 가상을 한 조사를 했는데 아주 심도 있는 조사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안심하고 이기려면 반드시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와 손을 잡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즉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이 회방을 놓으면은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구도입니다. 그 여론조사의 교훈이 그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죠. 이 조사는 휴대전화 85%, 집전화 15%,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다자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35.6, 이재명 29.3, 그러니까 36대, 반올림하면 그렇습니다. 36대 29 이렇게 되는 거죠. 36대 29 반올림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6.3입니다. 6.3%포인트 차입니다. 6.3%포인트 차인데 이걸 표차로 환산하면 한 300만 표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윤석열, 저쪽은 이재명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3대 35.7, 윤석열 43, 이재명 35.7, 그 차이는 7.3%포인트, 7.3%포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아직 찍을 사람 안 정했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43.2%가 아직 미정 상태로 나옵니다. 다른 조사는 뭐 20% 정도 되는데 이게 특징입니다. 칸타코리아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론 49.7, 정권 유지론 34.8, 15%포인트 차이로 정권 교체하지 않은 여론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49.7%를 받아야 되는데 35.6%밖에 아직 받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정권 교체론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약해요, 아직은.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39.5, 이재명 27.6, 상당한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윤석열이 강하다 하는 것은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의 언론기관, 정치기관, 그리고 금융, 기업, 이 본부가 집결되어 있으니까 여론 형성 기능이 있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도 윤석열 34.9, 이재명 28.2, 이거는 이재명에게 뼈아픈 겁니다. 자기 본거지에서 밀리고 있으니까요. 대전 충청 지역에서도 윤석열 42.2, 그리고 이재명 21.1, 대전 충청 지역은 압도적으로 지금 경상도 이상으로 윤석열 쪽으로 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충청, 대전에 지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원적지별로 보면은 말이죠. 경상도 출신이 32% 되고요. 전라도가 25% 됩니다. 충청도 출신이 꽤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만 많은 게 아니라 충청도 출신도 한 16% 정도 됩니다. 이 표심이 충청도 출신으로 알려진 윤석열 쪽으로 기운다면은 아주 유리합니다. 지역구도가.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42.4, 그리고 이재명 21,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윤석열 39.1, 이재명 25.4. 그러니까 이게 충청도 지역이 경상도 지역처럼 친 윤석열 쪽으로 기운다. 다만 이제 전라도가 다르죠. 광주 전라도에서는 윤석열 54.5, 이재명 9.4.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라도를 빼고는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역.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계층, 연령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연령으로 보면은 20대, 30대에서 아직 결정 안 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20대에서는 부동층이 43.8%나 된답니다. 30대에서는 38.8%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를 누가 잡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40대는 이재명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60대 이상도 그렇고, 그런데 20대, 30대가 부동층이 많다. 20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이 결판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 중에서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가 6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것은 다음 대통령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기사회생하게 될 것이다.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하고, 이것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 공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질 문제인데, 양쪽 후보의 자질을 물었더니 도덕성 부분에서 이재명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후보의 능력 문제에서, 자질 능력 문제에서 윤석열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딱 갈렸습니다. 도덕성에서는 이재명이 문제가 많고, 후보의 능력 면에서는 윤석열이 문제가 많다. 양쪽이 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선거 운동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사과함으로써 도덕성의 결핍을 해소하려고 그럴 거고,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 능력 문제를 돌파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 후보 결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왜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하자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적이 싫어하는 사람과 적이 좋아하는 사람을 딱 갈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싫어하는,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후보를 찍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은 그건 국가적 자살로 가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면은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